(2026년 8월 27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민주주의를 놓고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완패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대법관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제청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독재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제 천거가 있고, 천거가 가장 낮은 단계, 천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천은 이 사람을 가급적 뽑으십시오 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지명입니다. 이 사람을 딱 찍어서 하라고 시키는 거고, 그 지명 바로 밑에 제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quirement, 요구하다에 가깝죠. 제청은요,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관 천거를 받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따여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누구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제청을 임명해 주시고 제청을 하는 거예요. 제청을 대법원장이 대행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왜 제청을 하는가 하면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은 국가 서열은 1위하고 3위로 차이가 있지만 계급장은 같은 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공군참모총장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런 똑같은 총장입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를 겸하기 때문에 대법관처럼 아주 높은 지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 원수가 임명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대통령,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임명장을 따로 받지 않고 당선증을 받죠. 그 선거를 관리한 대로부터. 그리고 이제 국가서열 2위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인가 거기에서 당선증을 줍니다. 근데 대법관들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인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로 리더를 뽑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를 뽑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의 리더를 선거로 뽑는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아주 의학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최고의 의사기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회사에서도요, 선거로 리더를 뽑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장 잘하는 경험 많은 사람을 리더로 만들고 그렇게 하죠. 물론 그걸 최고의 사람을 뽑느냐, 그건 별도의 문제지만 이 선출직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조직의 리더가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이 대법원장한테, 대법관한테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그 국민을 대표를 하는 사람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자기네 회의에서 이 사람을 하자라고 하면 그걸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임명해 주면 되는데 마지막 단계로, 그래 니들이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 동의는 받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대법관들이 스스로 뽑은 차기 대법관도 그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동의가 안 되면 부결되니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동의해주면 국가 원수로서 임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제청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건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상의해서 대법관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앙정보부, 그 다음엔 안기부, 그 다음엔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조직이 있었죠. 그게 국내 파트가 있었습니다. 국내 파트가 모든 곳에 다 IO를
파견합니다. 제가 있었던 동아일보, 그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도 와 있었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동아조선의 사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지만 저 같은 기자도 만나서 묻고 뭐 정보 수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출입하면서 그 사정부터 저 말단 기자까지 만나니까 더 잘 알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대통령한테 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하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가 이 사건을 다룰 것인지 막 처음엔 헤맵니다. 해경이 해야 된다. 또는 해군이 해야 된다. 또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 해운항만청이 해야 된다. 서로 막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이러할 때 국정원 국내파트가 이제 군 단위마다 4급 또는 3급 거점장, 지부장들이 나가있죠. 그 친구들이 군수, 그쪽에 경찰, 해경, 군대 다 불러 모아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막 통제해서 당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쫙 움직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벌써 그때 국정원 국내 파트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지 않아서 저렇게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이 국정원 과거에 이제 안기부 그런 사람들이 대법원에도 출입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도 만나고 대법관도 만나고 저 판사도 만나고 하면서 쭉 다 알죠. 그래서 누구를 왜 대법관으로 추천했는지 이유도 알고,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대법관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안 해주니까 그걸 알게 되면 거꾸로 대법원에 와서 대법원 판사들이라든지 대법관을 쪼아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쪼아대느냐, 하도 정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각 대법관 또 대법원장들의 약점을 알죠. 당신 이거대로 안 하면 이걸로 할 거야. 언론에 터트리면 골로 가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업무 조정권이었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국정원이 독재의 하수인이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기를 쓰고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원래 헌법에 보장한 대로 대법관 추천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결정하면 그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보내서 동의만 하게 하고, 동의해서 안 되면 부결이고 자동 부결이고, 되면은 임명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며 그리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재제청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독재입니다.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개인 입장이 아니라 대법관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밝힐 겁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일부 인사들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였죠. 헌법재판관 전체 회의 하니까 딱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회의에서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지만 대법관들이 이미 자기들이 누구를 추천하자라고 제청하자고 한 이상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자존심의 싸움이고 전문가끼리의 진검승부입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제가 취재하는 기사에 대해서 뭐 위에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뭐 그대로 맞서버리죠. 팩트가 틀리면 지적하십시오. 나쁜 놈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팩트는 바꾸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이제 그런 싸움이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 단말맛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끝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거를 자초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세금 문제 문제 기업들 쪼아대는 거 하며 참으로 이 독재를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데 독재의 도구들은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다 못하게 해놓고 지금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권은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의식으로 붕괴를 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